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병원에 오게 됐을까요? 건강해지려고 했던 운동 때문에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 하나가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61세 환자분 한 분이 발뒤꿈치를 디딜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심하게 닳아 뼈가 서로 닿을 정도였고 결국 심각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살을 빼려고 매일 줄넘기를 500개씩 하셨던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줄넘기가 자신을 더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다며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열심히 한 노력이 오히려 해가 되어 돌아오면 그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특정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열심히 하다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드릴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방보다 강력한 약은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의사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께만 말씀드렸던 최악의 운동 5가지를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해로운 운동들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정말로 유익한 보물 같은 운동들도 함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혹시 맨발 걷기, 줄넘기, 윗몸 일으키기를 매일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특정 운동들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의 척추와 관절은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더 건강해지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운동을 올바르게 하면 몸이 가볍고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건강 수명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운동하여 내 몸에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잘못된 운동으로 소중한 삶을 해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는 정말로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저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건강해지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보다 어떤 운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보다 운동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몸 여기저기가 아파져서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평생 변치 않는 기본 원칙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 상태가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우리에게 이루었던 운동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들이 이런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해치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 몸에 맞춰 안전한 운동을 한다면 진정으로 젊음을 되찾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첫 번째 최악의 운동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목록의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맨발 걷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가 훌륭한 지압 효과를 제공하고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널리 알려진 건강법이며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는 최선의 의도로 시작한 이 운동 때문에 오히려 관절과 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병원에 오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맨발 걷기는 사실상 매우 해롭고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발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인 지방 패드가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보호 패드는 점차 얇아지고 필수적인 탄력을 잃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땅을 밟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던 자연적인 스펀지가 결국 사라지고 그 충격이 단단한 뼈와 관절로 곧바로 전달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상태에서 맨발로 단단한 표면, 특히 자갈길이나 시멘트 위를 걷게 되면 발바닥의 근막과 인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일단 생기면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며 이 통증은 몇 달씩 지속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통증 때문에 걷는 자세가 변하게 되면 무릎, 골반, 심지어 허리까지 2차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68세의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1시간씩 꾸준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는 결국 족저근막염과 발목 염좌로 병원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는 맨발 걷기가 자신의 건강에 무조건 좋을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병을 유발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렇다면 흙길은 더 부드러우니 맨발 걷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단단한 표면에 비해 족저근막염의 위험은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맨발 걷기에 더 큰 문제인 상처와 감염의 상당한 위험은 흙길에서도 불행히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흙길에는 날카로운 돌멩이나 부러진 나뭇가지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유리 조각이나 금속 파편 등도 흔히 존재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피부가 얇고 건조하여 아주 작은 마찰에도 쉽게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더욱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라도 쉽게 심각한 감염이나 궤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뇨병이 진행될수록 발의 감각이 상당히 둔해져 심지어 부상을 입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더 큰 문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한번 상처가 생기면 효과적으로 잘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염 위험을 상당히 높이며 가장 불운한 상황에서는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발 걷기가 권장되지 않는다면 그 대신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맨발 걷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발바닥의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균형 감각과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단순히 발 밑에 마사지 볼을 굴리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이나 전용 마사지 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두 발을 땅에 대고 한쪽 발바닥 바로 밑에 마사지 볼을 놓으세요. 발 앞꿈치부터 뒤꿈치까지 천천히 굴립니다. 발 안쪽과 바깥쪽을 포함하여 발의 모든 부위를 자극하도록 방향을 바꿔가며 굴려주세요. 압력은 시원하게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주고 절대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쪽 발당 20초에서 30초씩 3세트에서 5세트 정도를 목표로 하십시오. 하루에 약 5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운동을 하면 발의 붓기를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만약 마사지 볼로 발의 긴장을 푸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균형 감각을 진정으로 향상시키고 싶다면 밸런스 쿠션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둥근 모양의 공기 주입식 쿠션으로 내부에 공기가 들어있어 약간 불안정한 표면을 만듭니다. 그 위에 서거나 앉으면 중심을 잡으려는 안정화 근육들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균형 감각, 코어 근육, 그리고 하체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쿠션 위에 두 발을 올리고 자연스럽게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20초에서 30초 동안 중심을 유지하며 기본적인 균형 감각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쿠션 위에 한쪽 발만 올리고 5초에서 10초간 버티는 도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 벽이나 튼튼한 난간을 잡고 시작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진행하십시오. 이 놀랍도록 다재다능한 운동은 균형 감각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발목 안정성을 강화하고 코어 및 하체 근육을 발달시켜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맨발 걷기가 어르신들에게 분명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지만 몇몇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흙을 밟는 느낌이 정말 좋고 평화로움을 주는데 맨발 걷기를 계속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연과 직접 연결되는 느낌이 주는 깊은 안정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맨발 걷기를 진정으로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포괄적인 안전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일반적인 시니어에게 맨발 걷기는 일반적으로 잠재적 이전보다 위험이 더 크지만 특정 조건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체험 운동으로 즐기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걷기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수명을 진정으로 연장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제발 걷기가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슬프게도 독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우아하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오늘부터 맨발 걷기를 계속하는 대신 여러분의 발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운동을 시도해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변화는 여러분의 무릎과 발을 향후 10년, 심지어 20년 동안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목록의 두 번째 최악의 운동인 줄넘기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줄넘기를 상상하실 때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경쾌하게 점프하며 땀을 흠뻑 흘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분명 빠르게 칼로리를 소모하고 효과적으로 뱃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줄넘기를 비용 효율적이고 전신 운동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결국 줄 하나만 있으면 거의 어디에서든 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분명히 땀이 나면서 진정으로 운동했다는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줄넘기는 관절에 매우 위험한 고강도 운동으로 60세 이상의 그 누구에게도 강력히 권장되지 않습니다. 줄넘기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반복적이고 강력한 충격입니다. 점프할 때마다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 발목, 그리고 고관절에 순간적으로 전달됩니다. 젊고 체중이 적은 사람이라면 근육과 연골이 이러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은 점차 얇아지고 그 중요한 충격 흡수 능력은 상당히 감소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미 어느 정도 관절염, 골다공증, 그리고 근육 약화를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줄넘기는 관절에 누적된 충격을 유발하여 연골 손상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심각한 통증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살을 빼려고 매일 줄넘기를 500개씩 하다가 심한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던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닳아버린 연골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현재 인공관절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십니다. 그는 매일 줄넘기를 했던 것을 깊이 후회하며 지금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줄넘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몸에 이롭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할 경우 이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땀도 나고 체중도 줄일 수 있으면서 줄넘기와 비슷하게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은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추천하는 2가지 운동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는 실제 체중의 약 10% 정도만 느껴지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충격 감소에도 불구하고 물의 저항 때문에 근육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독특한 조합은 관절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심혈관 및 근력 운동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비할 데 없는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허리 통증을 겪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역 스포츠센터나 수영장에 문의해 보시면 아쿠아로빅과 같은 어르신 맞춤 수중 프로그램이 종종 개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 비용도 대체로 합리적이니 가까운 구민 체육센터나 시립수영장에 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두 번째로 강력히 추천하는 회복성 유산소 운동은 실내 자전거 타기입니다. 이 활동은 무릎 관절을 접었다 펴는 운동이지만 땅에 발을 딛는 충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지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무릎이 90도 이상 꺾이지 않도록 안장 높이를 항상 신중하게 조절하신 후에 이용하십시오. 처음에는 낮은 강도로 단 10분만 시작하시고 몸이 편안하게 적응함에 따라 점차 시간을 늘려주세요.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무리 없이 심박수를 증가시켜 심혈관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러한 강화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행 능력과 균형 유지력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줄넘기는 젊었을 때는 분명히 유익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유감스럽게도 관절을 파괴하는 운동으로 변모합니다. 운동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 상태에 완벽하게 맞는 방식으로 운동을 전환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현재 줄넘기를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발목과 무릎의 중요한 건강을 위해 작별을 고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저의 진심 어린 희망은 여러분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을 받아들여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목록의 세 번째 최악의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체 숙이기 스트레칭입니다. 혹시 이 특정한 유형의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나요? 다리를 쭉 뻗고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발끝에 손을 대려고 애쓰는 동작, 또는 무릎을 꼿꼿이 편 채 서서 깊숙이 상체를 숙여 손끝을 바닥에 닿게 하여 햄스트링을 늘리려는 동작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연성을 늘리기 위해 이 동작을 수행합니다. 저는 한 번은 아버지가 막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며 이 정확한 운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상 이 특정한 동작은 60세가 넘으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체를 깊이 숙일 때 여러분의 요추, 즉 허리뼈에 과도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양의 압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우리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리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중요한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 각각의 내부에는 젤리 같은 수액이 있으며 이 수액은 섬유륜이라고 알려진 튼튼한 섬유질 고리에 의해 조심스럽게 감싸져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순간 젤리 같은 수액이 강제로 뒤로 밀려나 섬유륜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젊었을 때는 수액이 충분한 수분과 탄성을 가지고 있고 섬유륜도 튼튼하여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아하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액은 점차 수분을 잃어 탄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동시에 주변의 섬유륜 또한 자연적인 탄력을 잃고 수많은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상체 숙이기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수액은 약해진 섬유륜에 계속해서 뒤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결국 이 끊임없는 압력 아래에서 섬유륜은 점차 찢어지게 됩니다. 만약 섬유륜이 크게 파열되어 수액이 밖으로 흘러나와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치료 후에도 이 상태는 종종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트레칭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이제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릿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유감스럽게도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잘못된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해오신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햄스트링은 종종 타이트해지거나 짧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허리 통증을 자주 겪는 분들일수록 햄스트레인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동작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수건 하나를 준비하여 바닥이나 침대에 반드시 누워주세요. 한쪽 무릎만 90도 각도로 구부린 후 그 다리를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 뒤쪽, 무릎 바로 아래에 수건을 걸고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습니다. 이 정확한 자세에서 무릎을 천천히 펴면서 다리 뒤쪽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유지합니다. 허리는 바닥에 단단히 붙인 상태를 유지하고 편안하고 깊게 호흡하며 이 스트레칭을 30초간 유지하세요. 반대쪽 다리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십시오.
총 3세트를 수행하십시오. 이특. 정 운동은 허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햄스트링을 효과적으로 늘려줍니다. 또한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도 놀랍도록 쉽게 수행할 수 있어 스트레칭 초보자나 척추 디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들께 특히 유익합니다. 스트레칭은 분명 몸을 풀어주는 유익한 습관이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상당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허리 아랫부분을 구부리는 모든 동작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오늘부터 격렬한 상체 숙이기 스트레칭은 중단해 주십시오. 대신 이 중요한 원칙을 단순히 기억하십시오. 허리가 아니라 무릎과 고관절에서 구부려야 합니다. 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여러분의 허리는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인 윗몸 일으키기, 즉 네 번째 최악의 운동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뱃살을 빼는 것이 목표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운동은 종종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린 후 복부 근육을 사용하여 상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가 정말 당기니 뱃살이 분명 줄어들 것이라고 믿고 이 운동을 꾸준히 수행하십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하면 중요한 뱃살이 빠지기도 전에 허리를 다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중에 상체를 들어 올릴 때 이는 복부 근육뿐만 아니라 더 위험하게도 요추 주변의 디스크와 근육에도 상당한 압력을 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체 숙이기 스트레칭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스크 탈출에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가 훨씬 더 위험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허리를 구부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부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상체를 힘껏 들어 올립니다. 따라서 구부리는 힘에 더해 디스크가 위아래로 동시에 눌리는 압박이 작용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강력한 압박 동작을 한 번만 수행하지 않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여러분은 같은 동작을 수십 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동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한 누적된 손상을 초래하며 이는 디스크 파열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윗몸 일으키기 중에 자세가 부정확하면 목 통증, 고관절 통증, 심지어 꼬리뼈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나는 허리가 튼튼하니까 괜찮아 또는 지금까지 멀쩡했는데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거나 다리까지 저릿한 증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디스크, 뼈, 인대는 살아온 세월만큼 자연스럽게 낡아가며 예전처럼 같은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상태에 완벽하게 맞는 안전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여러분의 낡아가는 디스크, 뼈, 인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강한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허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하고 안전한 복근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복부 운동의 전체적인 초점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된 목표는 더 이상 단순히 근육을 수축시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몸통을 지지하고 움직임의 흔들림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깊은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특정 근육들을 강화하면 여러분의 허리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복부 지방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 도수 치료실에서 가장 자주 가르치는 코어 운동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치료 세션은 전혀 필요 없으며 집에서 단 5분만 투자하여 수행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도해 보십시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주세요. 두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린 채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완벽히 수직이 되고 종아리는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부 사항은 복부 근육을 사용하여 허리 아랫부분을 바닥에 단단히 눌러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허리 아랫부분에 넣어 보았을 때 어떠한 틈도 없어야 합니다. 배꼽을 등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복부 근육을 수축시켜 보세요. 그 정확한 자세에서
한쪽 다리의 발끝을 바닥을 향해 천천히 내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발끝이 바닥에 거의 닿을 때까지만 내리고 그런 다음 시작 자세로 부드럽게 돌아오십시오. 다시 올라올 때는 숨을 들이쉬십시오. 만약 발끝이 바닥에 닿기 전에 허리가 뜨는 경우가 생긴다면 허리가 전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발을 내리십시오.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측면은 여러분의 허리 아랫부분이 단단히 눌린 상태를 유지하며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 다리당 10회씩 반복하십시오. 총 3세트를 수행하십시오. 처음부터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5회 반복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횟수를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을 수행할 때는 허벅지, 목, 어깨 등 다른 부위에는 절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직 복부 근육만 사용하도록 집중해 보세요. 이 운동은 허리 아랫부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깊은 복부 근육과 골반 안정화 근육을 동시에 자극하므로 어르신들의 코어 훈련에 진정으로 탁월합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뱃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사실상 위험한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상체를 들어 올리는 운동 대신 하체를 내리는 운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 현명한 변화는 여러분의 허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뱃살도 줄일 수 있는 진정으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목록의 마지막이자 5번째 최악의 운동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부 트위스트 운동입니다. 다양한 헬스장 장비나 공원 운동기구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 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허리 비틀기 운동기구이며 이는 종종 복부 트위스트 기구라고 불립니다. 보통 양쪽 손잡이를 잡고 발판에 올라서서 허리를 좌우로 활기차게 비트는 운동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뱃살을 줄이거나 허리를 더 유연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최소 한 번쯤은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이 운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종종 말씀하시기를 허리가 너무 시원하고 뱃살이 정말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특정한 운동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동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허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유연해 보이지만 사실상 상당히 취약한 부위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섬세한 디스크는 단순한 구부리고 펴는 움직임보다 좌우 회전 움직임에 훨씬 더 손상받기 쉽습니다. 만약 이러한 강제적인 비틀림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서 끔찍한 통증이 발생하고 이어서 허리부터 다리 전체로 퍼져나가는 방사통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명확한 허리 디스크의 징후입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67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 운동기구에서 30분씩 복부 트위스트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어느 운명의 날 갑자기 허리가 뻣뻣해지더니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전기 충격과 같은 통증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병원에 와서 MRI를 찍었을 때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까지 가는 광범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으셨고 심지어 지금도 무리하면 통증이 필연적으로 다시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그녀 또한 저는 그저 운동으로 허리를 좋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라며 자신을 탓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녀의 훌륭한 운동 의도가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위험한 방식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젊을 때는 일반적으로 허리 주변에 더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척추 디스크는 어느 정도의 회전 움직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어르신이 되면 그들의 근육은 일반적으로 약해져 척추를 적절히 지지할 충분한 힘이 부족해집니다. 더욱이 그들의 디스크 또한 자연적인 탄력을 잃어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회전에도 부상 위험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게다가 고혈압, 골다공증, 척추 협착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과도한 허리 비틀기 동작은 혈압을 위험하게 상승시키거나 더 심하게는 고통스러운 척추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허리를 전혀 비틀지 않으면서도 코어를 진정으로 강화할 수 있는 훨씬 더 안전하고 상당히 더 효과적인 대체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릎 좌우로 넘기기 동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편안하게 90도 각도로 구부리십시오. 무릎을 서로 붙인 채로 천천히 의도적으로 다리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기울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세부사항은 하복부 근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허리 아랫부분을 바닥에 단단히 눌러 어느 지점에서도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여러분의 코어와 복부 근육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다리를 절대로 너무 많이 옆으로 기울이지 마십시오. 허리 아랫부분이 평평하게 유지되고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조금만 움직이십시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운동을 수행하면 어떠한 중요한 척추 비틀림도 유발하지 않으면서 옆구리 근육과 허리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유연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복부 순환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복부 트위스트 운동은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의 척추를 손상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운동은 여러분의 개별적인 몸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조절될 때만 진정으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비트는 운동기구에 의존하는 대신 여러분의 허리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뱃살도 줄일 수 있는 현명하고 회복적인 운동으로 전환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진정으로 몸의 가장 소중한 축이며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부지런히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논의에서 저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5가지 대표적인 운동들을 신중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맨발 걷기, 줄넘기, 상체 숙이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복부 트위스트 운동이 포함됩니다. 이 5가지 활동은 겉보기에는 건강에 이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척추와 관절에 상당하고 부당한 부담을 주는 고위험 운동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의 근육과 연골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몸의 회복 능력도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건강 개선이 아닌 신체적 손상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이 운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의 독특한 몸 상태에 완벽하게 맞춰 운동 방식을 조정하고 변경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에 진정으로 맞는 방식으로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활동적이고 활기차며 진정으로 건강한 노년의 문을 자신 있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들, 그리고 아직 이 사실을 모를 수 있는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영상이 누군가의 일상생활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변혁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래 댓글에 이 진심 어린 선언을 작성해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저를 보호하는 치유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의 댓글은 여러분에게 꾸준히 실천할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며 동시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든든한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드릴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만큼 건강을 성취하는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